여러분 혹시 고구마 좋아하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가 겨울철 군고구마일 만큼 고구마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고구마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구마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척박한 토양에서도 인간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토마토와 케일에 이어 고구마를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그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흰 액체는 얄라핀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이는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소와 함께 장에 머물고 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배출하면서 변비 개선과 함께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더불어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장 속의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의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와 대한암협회에서는 매년 9월을 대장암의 달로 지정하고 대장암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데다 기름진 서구의 음식이 더해지고 여기에 흡연과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암 발병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평소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먹는 것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고구마를 섭취하면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 질환과 폐암, 식도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고구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그리고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최악의 경우 심정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고구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먹는 것입니다. 혹시 고구마 중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병원균의 일종인 검은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은 고구마를 수확할 때 생긴 상처에 균이 침투해 발생하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생기는 병의 일종으로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몸에 섭취된다면 속이 메스껍고 고열과 복통, 설사,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무늬병은 전염성이 강해 고구마 전체에 독소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보관한 고구마에 전염 가능성이 있어 보관할 때 검은 무늬병 걸린 고구마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검은 무늬병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위에도 독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 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반점이 있는 곳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이미 고구마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으며 익혀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먹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나 아직 당뇨는 없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생고구마 그 자체만으로는 혈당 지수가 55 정도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 안에는 베타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고구마 안의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당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가당은 포도당이 2개 결합한 이당류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달달한 시럽이나 물엿, 올리고당에도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특히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익히는 찐고구마와는 다르게 군고구마를 만들 때는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활동 시간이 충분해져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달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 55, 찐고구마 70.8 그리고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고구마는 당뇨에 좋다고들 말하지만 그 고구마는 익힌 고구마가 아닌 생고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현미처럼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역시 금물인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드시고자 한다면 익힌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생고구마를 하루에 10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흡연을 하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인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고구마를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폐암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요. 따라서 흡연자분들은 되도록 베타카로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는 75%가 전분으로 이루어진 전분 덩어리인데 여기에 열을 가해서 익히게 되면 고구마의 질감이 물러지고 찐득해지죠. 먹다 보면 식감이 부드러워서 얼마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다 보면 어느새 고구마 한 개쯤은 금방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찐득하고 물컹한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 음식물과 잘 섞이지 못해서 소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 보니 소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속이 답답하고 얹힌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든 일을 마친 위장은 고구마를 꾸역꾸역 소장으로 내려보내려 하는데 소장에서는 당분 함량이 많은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려오다 보니 소장세포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보내라고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올라갈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한꺼번에 많은 당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음식이 그만 들어오도록 뇌가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고구마가 위장 속에 한참을 머물게 되고 위장 압력이 증가하면서 위장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식도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고구마만 먹었다 하면 속이 불편한 분들은 되도록 소량씩만 드시도록 하고 동치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동치미에 들어가는 무에는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로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밀라아제는 무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무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우유 좋아하시나요? 저는 흰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 우유는 물론이고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우유는 칼슘부터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지방 등의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완전 식품으로도 불리고 식사 대용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좋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가 자칫 어떠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섭취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궁합,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하면 김치 그리고 우유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유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고구마가 채워주고 고구마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우유가 채워주기에 많은 분들이 이 둘은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영양학적으로만 본다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좋은 궁합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 머무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간혹 사람에 따라서 생목이 오르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생목이란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입으로 올라오는, 즉 삭지 않은 음식물이나 시큼한 유액을 말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생목이 오르는 증상을 더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위와 식도 그리고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더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와 함께 우유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궁합, 두 번째는 생마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속이 쓰리신 분들이 마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간혹 우유에 마를 갈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유와 마를 함께 먹으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마에 함유된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인 수산칼슘으로 변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쌓인 수산칼슘은 각종 근육통을 나타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의 결석으로 쌓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요로결석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유 중에서도 고칼슘 저지방 우유처럼 기능성 우유들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되도록 마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비트나 시금치 등에도 수산염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음식들은 섭취 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궁합,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비타민의 보고라 불리는 레몬은 의외로 우유와 상극인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레몬처럼 pH가 낮은 과일에 함유된 산 성분이 우유 단백질에 함유된 카제인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서로 엉기고 응고가 되면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유의 카제인 성분은 위장의 위산과 만나도 응고가 되면서 몽글몽글해져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때 레몬처럼 pH가 낮은 과일들이 들어가면 카제인의 응고 작용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레몬뿐만 아니라 귤이나 오렌지,
자몽 그리고 라임 등 시트러스 과일 모두가 이에 해당하며 자두나 딸기, 포도 그리고 석류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궁합.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우유에 설탕을 직접 넣어서 먹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에 우유를 추가한 카페라떼나 우유와 함께 간식으로 먹는 빵과 같은 디저트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과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려 하는데 이때 설탕이 들어오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몸에서 알칼리 성분을 내뿜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뼈속에서 빠져나오는 칼슘입니다. 특히 우유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설탕과 함께 먹으면 이 역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해 우유의 좋은 성분들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유와 함께 설탕 또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궁합. 다섯 번째는 약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약들은 이미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을 기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제외한 다른 음료들과 같이 먹게 되면 온전한 효능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항생제의 경우 우유에 함유된 칼슘이나 철분이 약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고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역시 약에 함유된 수산화 알루미늄겔 성분들 또는 수산화 마그네슘 성분들이 우유의 칼슘과 반응해 혈중 칼슘 수치가 높아져 구토와 식욕부진, 변비, 졸음, 다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우유가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골다공증약과 같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우유나 유제품을 드시고자 한다면 적어도 약 복용 후 2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유와 함께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노란빛을 내는 커큐민 성분은 지난 20년간 무려 7천여 편에 달하는 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항염과 항산화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식품입니다. 특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총 1943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염증 유발 지수가 가장 낮으면서 항염증 효과가 가장 큰 식품이 강황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황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데다 입자가 커서 강황 자체로만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지용성 성분을 지닌 강황은 지방이 적당히 함유된 우유와 함께 마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강황의 매운맛을 덮어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우유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섞어 마셔도 좋으며 여기에 꿀을 한 스푼 첨가하여 마셔도 더욱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천연 자양강장제라고도 불리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 신경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을 주는데요. 하지만 마늘의 알싸한 맛과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 이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우유 속의 단백질이 마늘의 냄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환상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껍질을 벗긴 마늘을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굽거나 채반에 담아 찐 후에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좋습니다. 마늘을 익히는 과정에서 암을 억제하는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 항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마늘보다 더 높은 효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넣어 익히게 되면 마늘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자레인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마늘 우유를 매일 아침마다 마셔주면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력을 얻는 동시에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에는 페룰산과 안토시아닌, 루테인, 제아잔틴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특히 옥수수의 신운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질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아이신이 거의 들어있지 않으며 비타민 B의 한 종류인 나이아신도 부족합니다. 이때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에는 사람이 매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무려 8가지나 들어있어 영양소가 비교적 부족한 옥수수와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옥수수를 삶거나 구워 먹을 때는 소화율이 30% 미만이지만 가루를 내서 섭취하면 80에서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유에 옥수수 가루를 섞어 마시면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미국 UCLA 데이비드 게펜 의대에서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호두 섭취와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점수가 26% 낮게 나타났는데요.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이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심신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주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섭취 방법은 우유 2컵에 호두 10알 정도를 함께 갈아 마시면 좋은데 여기에 약간의 아몬드를 함께 갈아 넣거나 꿀을 첨가하여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호두 우유를 자주 섭취하면 우울증과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 좋아하세요? 저는 꿀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적 찬장에 있던 꿀을 엄마 몰래 먹다가 혼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꿀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꿀은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천연 당분이 풍부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서 운동 전이나 피로할 때 꿀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꿀은 설탕처럼 아주 진한 단맛을 내지만 설탕과는 다르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식물에서 유래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강장 효과와 피부 미용, 염증 완화 등에도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꿀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차와 섞어 먹는 것입니다. 녹차나 홍차를 마실 때 혹시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떫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탄닌이라 불리는 성분인데요. 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해독작용과 살균, 지혈, 소염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내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탄닌산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탄닌산철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특히 탄닌산철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겨서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차를 드실 때는 꿀을 넣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꿀을 섭취하고 최소 30분 이상 지난 뒤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차뿐만 아니라 감이나 도토리, 밤, 포도,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마찬가지로 꿀이 들어간 음식은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위한 수많은 음식들이 개발되면서 꿀을 활용한 메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콩으로 만든 음식. 이를테면 두부나 두유를 드실 때 달콤한 꿀을 첨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콩 음식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은 의외로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우선 콩으로 만든 두유에는 우유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고, 꿀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꿀 속의 유기산이 두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여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침전물은 인체에 쉽게 흡수되지 않으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단백질 가득한 두유와 꿀이 오히려 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콩이 들어간 반찬을 먹은 뒤에 꿀이 들어간 차나 주스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섭취 후 각각 소화 시간에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는 양파에 꿀을 넣어서 만든 양파 꿀절임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몸에 좋은 양파에 꿀까지 더하면 더 큰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은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인 유아알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개선하는 유익한 성분인데요. 하지만 이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가스를 생성시켜 심한 복부 팽만감, 잦은 방귀,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을 불러오고,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학물질은 꿀의 건강 요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꿀과 양파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 꿀보다는 식초를 넣어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실제로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대사 질환을 예방하며, 계피에 함유된 화합물은 당뇨, 염증,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계피가 꿀과 만나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소염 항생제가 되어 병원균과 싸우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환자들에게 꿀 큰 술로 하나에 계피가루 작은 찻수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절 부위의 혈행이 개선되면서 얻어지는 효과로 어깨나 무릎 등의 관절 부위가 시리면서 통증이 있을 때 꿀에 계피를 섞어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추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로 만든 반찬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매운 청양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이죠. 고추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18배나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의 최고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노화도 방지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추의 매콤한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여름철 잃기 쉬운 식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통 및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까지 있을 뿐더러 평소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에 활기까지 불어넣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건강에 참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이렇게 고추를 찍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쌈장에 가득한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가득한 양의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풋고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와 비슷한 양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부터 시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추에는 단백질과 지질, 식이섬유, 칼슘 등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실제로 암 예방 10대 수칙 중에 된장을 꼭 섭취하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쌈장 속의 된장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쌈장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이 고추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쌈장과 함께 드시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나트륨과 설탕 섭취는 노폐물 배출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단은 이미 소금과 설탕이 많은 반찬과 과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최근 물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져서 드셨겠지만 이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실제로 활명수와 같은 소화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소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캡사이신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뇌세포막이 산화되고 노화되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추를 드시면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추는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도한 캡사이신의 섭취는 위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식초와 드시면 부작용은 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고추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따라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운맛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고혈압 약인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기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를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타틴은 고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과 상충되고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추를 드신다면 약을 섭취한 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고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는 고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에서만 궁합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멸치에는 칼슘을 비롯하여 인이라는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과 효소를 활성화하여 활력 가득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멸치와 고추를 함께 드시면 고추에 가득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이 고추에 함유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추와 멸치가 찰떡궁합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고추의 조합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탈모 개선을 위한 기적의 식단입니다. 이는 두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고추의 주요 항암 물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자체에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의 항암 효과를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머리카락의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탈모 예방을 비롯해 머리카락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추와 두부를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국민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과 당뇨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망막 구성 성분인 로놉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개선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전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발휘됩니다. 또한 콩팥에 열을 내려주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를 함께 볶으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복숭아를 참 좋아해서 여름이면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신선의 과일로 불리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는 그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향긋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런 복숭아는 맛은 물론이고 당분, 유기산,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여름 종합 영양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어야 원기 회복에 좋다는 옛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이죠. 이외에도 복숭아는 여러 가지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복숭아를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를 비롯해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복숭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복숭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장어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은 물론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장어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인 레티놀은 눈 건강과 피부 탄력,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장어와 복숭아라도 함께 드신다고 무조건 보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소장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피아, 아밀라아제 등과 같은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장어를 드신 다음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앞서 말씀드린 소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은 위와 장에서 지방 성분이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여 복통과 설사, 장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어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대중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어 많이들 찾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끓여 만든 삼계탕은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답니다.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삼계탕에 곁들이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좋으며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삼계탕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비롯하여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바로 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래, 두통,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계탕을 드셨다면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숭아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복숭아에는 100g당 20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고 바로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과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고혈압약을 바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며 가능한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와 사과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덕분인데요.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속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속 노폐물과 기미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가득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복숭아 또한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로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드실 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와 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스무디나 주스로 함께 갈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 함유된 시아나수소산이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멈게 하고 끈적한 가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 역시 가래를 삭히는데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가래 제거는 물론이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칼로리도 100g당 25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박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 제거에 매우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복숭아 역시 포만감에 비해 열량은 100g당 36칼로리로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펙틴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손실되는 무기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수박을 함께 드시면 이 두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만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숭아의 카테킨은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함께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